네, 임대차 3법으로 이 세입자들의 권리가 많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이 세입자들에게 여전히 집주인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겁니다. 자,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면 이 전세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세금은 본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쟁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의 현실상 네. 임대인 측에서 많은 전세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주로는 신규 세입자를 받아서 주거나 매매해서 그 잔금을 주거나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니 뭐 깡통 주택이니 네, 하는 그런 것들이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문제될 만한 케이스들을 한번 간추려서 아주 핵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자 전세금 사수하기. 자,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일단 이사 가면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야, 이거 불안한데 뭐 안전장치 있을까요? 네, 다음날 주겠다고 하면은 일부의 짐은 남겨둔 다음에 동시행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짐을 빼시면은 안 되고 일부 짐은 남겨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임대인들은 이제 주민등록이 전입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전출까지 하시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두셔야 되고 네. 이사를 먼저 가는 걸 요구를 하신다면 일부 짐은 남겨두고 임차권 등기를 먼저 완료시킨 다음에 이사를 나가시고요.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먼저 이사를 나가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군요. 할 때 절대 전출은 하면 안 되고요. 주민등록 옮기면 안 되고 네. 이삿짐을 일부 남겨두는 게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짐을 다 빼셔도 됩니다. 그 전출도 이제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때 남겨둬야 될 짐이 뭐 칫솔, 치약 이런 그거는 너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상대적이라서 네. 뭐 아주 작은 물건은 조금 그렇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좀 소파 하나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주면 전세돈 준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입자는 구해줬는데 이게 걱정이 있어요. 이사 당일날 잠수 타는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국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지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는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이나 문자나 이제 송달 가능한 입증 자료로 보내셔야 하는 거고요. 네. 또 소송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소송을 할 때에는 특별손해, 즉 임대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세입자 측에서 발생한 그 여타의 손해들에 대해서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을 주장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임대인에게 그런 해지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 증명 통해서 미리 알려라. 너 그날 안 나타나면 나 손해 크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특별손해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역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된다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급히 좀 나가달라 이러는데 아니 나는 지금 시간도 안 주고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는 서로 쌍방 간의 동시행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의무가 없는 그런 관계에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가라 했을 경우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뭐
당장 발생할 손해라는 게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불법 점유라는 것이 되지 않고요. 또 설령 돈을 당장 지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못 나가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돈을 받았음에도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도 월세 정도의 책임 정도가 지는 것이죠. 네. 그 이상 책임은 사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집주인하고 좀 한마디로 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이사 날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네. 적어도 뭐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 1, 2개월 정도의 텀은 두고 말을 해야 이제 서로 이제 관행상, 관례상 그게 맞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만료 후 이사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요. 너무 싸게 전세를 내놨어요. 근데 너무 싸게 내놔서 내 전세 보증금 다 못 돌려주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은 받을 전세금이 마치 내가 받을 돈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세입자는 본인이 냈던 보증금 전부를 당연히 다 돌려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신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얼마를 받든 그거는 사실 임대인의 문제일 뿐이죠. 세입자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본인이 낸 그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으셔야만 나가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변호사분들에게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그 차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상 지연이자 연 12%의 이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와, 12%나 돼요, 이자가? 네네, 소송 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빨리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2%의 좀 고율의 이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깡통 주택에서 이제 전세금 다 못 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보증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보험.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면 네. 임대인만을 믿고 있기보다는 보증보험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 가능하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증보험 가입해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문제가 있으면 안 받아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체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거 하면 뭐 안전하다고 저거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집주인 뭐 재무 상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내가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입니다. 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그 건물을 보고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법률적으로는 먼저 풀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도 아니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이후에 말소를 해줄 의무만 있는 것이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혀 나는 말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는데 주겠다는데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돈을 받고 나가셔야 할 분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것을 그럼요. 선택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네. 가능하시다면 신규 세입자와 잘 협상을 하셔서 얘기를 좀 잘 하시면 신규 세입자가 그 돈을 주고 저희가 그 돈을 다시 잘 받는 구조가 된다면 돈을 네. 받은 것 다음에 말소할 수 있는 구조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신규 세입자가 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의 지점인데요. 그렇죠. 네. 그 신규 세입자를 좀 잘 얘기를 하든지 소통을 하셔서 그렇죠.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네. 이제 말소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고요. 그렇군요.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사실은 먼저 말소해야 될 의무는 없으시지만 그냥 본인이 먼저 양보하겠고 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요 방송 아마 이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되고 궁극에 가서 법적으로 뭐 세입자가 그걸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그리고 결국 궁극에는 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연 12% 지연이자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집주인이 근데 일부러 월세를 안 받고 있네요. 안 받고 한마디로 불법혐의로 만들어서 월세를 올리려는 목적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월세를 이제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이제 막았다, 계좌를 정지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좌 정지된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시면 지급을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급을 못한 것이다라는 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정지된 사실에 대해서 뭐 캡처를 해두시거나 그 관련 증빙 서류를 좀 마련해 두시면 이제 굳이 차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이유가 돼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그럼에도 반드시 지급하시기를 원하시면 법원을 통해서 공탁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해버리면 되는 거군요. 네, 공탁하셔도 본인은 이제 지급 의무를 다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거절해서 좀 마음이 상했다고 그냥 무조건 월세 안 넣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을 하시지 않게 되면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고,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네,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아주 대표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는 지금까지 세입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입자와의 분쟁 때문에 이 골머리 앓는 집주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엄정숙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